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제30회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1, 2라운드에서 안시현 선수가 K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올 들어 총 상금이 대폭 인상된 기아자동차의 한국여자오픈은 우승 상금이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안시현 선수는 부상으로 기아자동차의 베스트셀링 RV카인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 또 내년 초에 열리는 LPGA 투어 기아 클래식 출전권도 함께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시현을 위협하던 박성현 선수는 전반 9홀 타수를 줄이지 못했는데요. 후반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서 우승 사냥을 시작하는가 했지만 결국 12번 홀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독 선두의 상황에서 클럽 하우스에서 머물던 안시현이 연습장에 나와서 연장전을 대비하다가 결국 감격의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이날 언니들이 간다 조에 함께 편성이 됐던 홍진주 선수도 최종 합계 4오버파로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시현 선수는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3주 전의 경기에서 회의가 들었다.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 접어야 하나 고민도 많았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보자고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안시현 선수는 딸은 아직 우승이 뭔지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이 꽃다발을 주고 또 우승컵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어 하더라. 나중에도 이 딸이 좀 자랑스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감까지 함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세영 선수도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 우승을 차지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김세영은 20일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기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서 3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김세영 선수는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 보기에 그친 카를로타 시간다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유천이 20일 1차 성폭행 주장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고소인은 지난 10일 박유천으로부터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지만 5일 후에 강의성이 없었다라면서 고소를 취한 바 있는데요. 박유천 측은 2차, 3차, 4차 고소인이 연속으로 나오자 모든 피소 사실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공갈 및 무고죄 혐의로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소속사인 CGS 엔터테인먼트는 19일 이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 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청소년과 12명의 경찰관으로 전단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성을 띠고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차와 4차 고소인의 경우에는 증거물이 없는 데다가 또 피해 시점이 6개월과 2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관련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객관적인 진술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증거로 효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고소인들과 첫 번째 사건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만간에 박유천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이 모두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박유천의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건 장소가 유흥주점인 만큼 대가성만 인정이 된다면 불법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 이 박유천의 DNA가 나온다면 돈을 주고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주점에 지불한 돈에 성관계 대가가 포함이 됐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보강 조사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 발표될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 해당 지역들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오는 24일인데 따라서 23일과 24일쯤에는 용역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 또 정치권의 갈등, 타당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 곳이 탈락이 될 경우에는 아주 거센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선마다 이 영남권 표심을 흔들었던 신공항 시한폭탄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미리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중에 어느 곳이 탈락이 되다 하더라도 이 한쪽의 반발이 아주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또 무마할 마땅한 대책들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 선심성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입지가 결정될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고 또 재정부는 이 계획서를 받아서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밀양의 경우에는 내륙에 위치해서 주변 영남권 시도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내륙인 만큼 상대적으로 이착륙대 위험성이 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경우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민가와 장애물이 없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부산을 제외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영남권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백지화가 됐던 이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다시 불하게 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됐는데요. 표심에 기댄 정치인의 행보, 또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지역 이기주의와 합쳐지면서 극심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IS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인 신상을 공개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9일 IS가 국내 미국 공군시설 및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라면서 IS가 전 세계 미국과 그리고 나토 공군기지 77개의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IS가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이 복지단체의 직원, 여성인 김모 씨는 현재 한 사단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과거 아주 소규모 출판사 대표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국정원의 발표가 있은 후에 언론사의 취재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일이나 전에 발표가 됐던 IS의 테러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이 지난 19일 신상 정보와 함께 발표를 했지만 김 씨는 취재 전화에 무슨 말씀이시냐, 현재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IS가 이와 같이 무작위로 전 세계 일반인들의 신상을 해킹해서 테러 대상자로 지목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등 전 세계 서방 국가의 IS 동조 세력들에게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하고 테러를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IS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명단에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또 주소까지 더해서 공개함으로써 IS의 테러 행위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김 씨에 대해서 국정원과 경찰이 신변을 미리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차원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 또 이후에 수많은 의혹들이 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씨 가족들은 정부 발표 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테러 위협에 대해 물었지만 아니라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날 저녁에 경찰이 딸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에 이틀 전에 통보를 했고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한 것은 발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안 건 논의를 유보했습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권성동 총장에 대해 경질을 요구했지만 비대위원 회의에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인데요.
이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사무총장 사퇴는 논의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회의 속상에는 오르지 않았다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은 곧 적절한 사람들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총장은 회의 직후에 사무총장을 바꿔서 좀 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사퇴 결정을 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저는 이 결정은 당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덧붙여서 저의 경질이 국민과 당원의 뜻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사퇴 방침을 거둬달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이 못하겠다라고 한 상태로 회의가 끝났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의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며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혁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혁신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면서 지금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단결과 존중, 양보, 또 배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 일괄 복당 방침으로 촉발된 이 새누리당의 내홍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일괄 복당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비박 의원들은 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친박계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의원이 비박계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박은 김무성, 유승민 라인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유 의원 복당 직후 각각 의원들이 최고위원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배출되는 지도부는 2017년 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했던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 의원의 피살로 잠정 중단이 됐던 브렉시트 찬반 유세가 3일 만인 19일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이 콕스 의원 피살 후에 처음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브렉시트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 데이 텔레그래프 기고글 해서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은 계속되는 불황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면서 확실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클 로브 법무부 장관은 같은 신문에서 영국은 EU 바깥에서 더욱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희망을 위해 투표해달라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잠정 중단이 됐던 유세가 재개되는 것은 여론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서베이션이 17일부터 18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EU 잔류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5%로 탈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보다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콕스 의원이 피살되기 전날인 15일 발표됐던 서베이션의 조사 결과에서는 브렉시트 찬성이 3%포인트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IMF를 비롯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브렉시트 현실화를 우려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는 지난 17일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내년에 영국의 경제는 0.8%, 또 3년 뒤인 2019년에는 5.5%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EU 경제의 17%, 또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EU 탈퇴는 다른 회원국들의 이탈로 이어져서 EU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영국 경찰은 콕스 의원을 살해한 용의자인 토머스 메이어를 살인과 중상해,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콕스 의원 피습 사건으로 투표 날짜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투표는 오는 23일 예정대로 치러질 예정입니다.